여러분, 최근 뉴스 보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라는데 어떻게 대통령 말 한마디에 나라가 이토록 휘청거릴까? 한국의 시선에서 보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미국에서는 일어납니다. 대통령이 서명판을 들어올리는 순간 수만 명의 이민자가 발이 묶이고 수천억 원의 관세 폭탄이 전 세계로 날아갑니다. 국회와 협의하고 법을 바꿔야 하는 우리 시스템과 달리 미국 대통령에게는 의회를 패싱하고 부처에 직접 명령하는 행정명령이라는 강력한 특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매우 강력합니다. 법률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안보나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내세우면 즉각적인 법적 효력을 발휘하죠. 당장 눈앞에서 공항이 폐쇄되고 통관 업무가 마비되니 겉보기엔 대통령의 힘이 왕처럼 무한해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강해 보이는 권력은 사실 빌려온 권력이라는 점입니다. 진짜 힘은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명령이 발동되는 즉시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주 정부는 연방법원으로 달려갑니다. 법원이 정지 명령을 내리는 순간 대통령이 아무리 기세등등하게 내린 정책이라도 그 즉시 멈춰야 합니다. 또한 예산권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버티고 있는 의회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화려한 청사진을 내놓아도 의회가 돈줄을 승인하지 않으면 그 정책은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군사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통수권자로서 단기적인 특수작전을 시작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전쟁은 의회의 예산 지원 없이는 단 하루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미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대규모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미국의 치명적인 허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시간의 차이입니다. 대통령의 행정권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지만 이를 견제하는 사법부와 의회의 시스템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작동합니다. 법원이 대통령의 명령을 최종적으로 무효화하기까지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견제의 공백기 동안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파기된 비즈니스 계약, 강제로 추방된 가족의 생애별, 폭등한 관세로 무너진 기업들, 이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타격은 나중에 판결이 뒤집힌다고 해서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손실이 됩니다. 결국 사후 교정이 이루어져도 그 대가는 죄 없는 국민들과 전 세계 경제가 고스란히 짊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 시스템의 빈틈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긴급하지 않은 일반 사안에도 국가 비상사태라는 딱지를 붙여 행정명령을 남발하죠. 이는 민주적 토론과 합의라는 과정을 생략하고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전 세계가 겪어야 하는 혼란은 민주주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제도적 결함이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런 위험한 구조를 만들었을까요? 권력을 너무 느리게 만들면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빠른 행동을 허용하고 대신 사후에 강한 책임을 묻는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의 행보는 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며 폐해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권을 제한하려는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무조건 대통령을 믿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죠. 정리하자면 미국 대통령의 힘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일 뿐입니다.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는 그 독주를 사후에라도 강력하게 검증하고 교정하도록 설계된 거대한 시험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혼란은 미국의 견제 시스템이 얼마나 견고한지 혹은
얼마나 노화되었는지 시험하는 거대한 시험대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은 없습니다. 다만 그 견제가 작동하기까지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가혹할 뿐입니다. 오늘 분석이 미국의 진짜 얼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질문들 지식 테이블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